더 빛나는 책터뷰라는 이름답게 먼저 어떤 책을 선정했는지 소개를 해볼게요. 아무튼 다른 사람들이 좀 관심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이런 말을 들어보신 거예요? 네, 종종 듣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이 소통에 대한 지식을 가지신 김소통님께서 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나요, 이거를? 그거는 이제 네. 제 본래 본성이 관심이 없는 거니까 의도적으로 제 뇌를 네. 설정을 해야 돼요. 아, 이 뇌과학처럼 네, 뭔가 암시? 그쵸. 이제 내 아빠를 좋아하고 음. 밥을 차려주는 행위를 좋아하고 음. 책을 좋아하려면은 음. 독서라는 행위를 좋아하고 음. 그렇게 설정을 해나가면은 그래도 음. 저와 살 수 있지 않을까. 아, 그 스스로 뭐 암시를 하라는 의미세요, 이게? 그렇죠.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자기를 이제 일종의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런 입력값을 입력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내가 스스로에게 암시를 하신 후에 네. 변화가 있었나요? 예를 들면은 이제 보통 결과와 노력 이 두 가지가 상충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결과들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제 결과만 보고 행동을 하면은 막 의지가 솟아나질 않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 때. 네. 그래서 이제 결과는 아예 싸그리 무시하고 노력하는 행위를 내가 행동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게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면은 과정을 칭찬해주라. 그쵸. 이제 네. 그런 모습,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내가 좋아하게 돼서 행동을 하게 돼요.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뭔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뭔가를 하려면 부담이 굉장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바로 완벽주의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만 부담을 내려놓고 내가 그 과정에서 진짜 이만큼이나 했네 하면서 나를 칭찬해 주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그 결과도 또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도 그 결과보다는 어쨌든 지금 당장 행동해라. 맞아. 네, 행동해라. 네, 제가 한 말과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페르소나가 제가 이제 생각이 막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행동해라. 이거를 네. 저에게 막 계속 입력을 하면 될까요? 네, 행동해라 하고 행동한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칭찬해. 그런 거.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4부에는 네, 방어 기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방금 그 말 무슨 뜻이죠? 네, 그걸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런 거 많이 말씀하셨나요? 아, 누군가의 말 하나에. 네. 그 말 무슨 뜻이죠? 이런 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별로 없는데 네, 주변 분들이 좀 그리고 혹시 집에 가서 곱씹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말 무슨 뜻이었지? 그 직장에서 있었던 그 네. 상사의 그 말 그런 거요? 그건 뭐예요? 그런 방어. 경우가 있죠. 이제 방어 기제라 하면 그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방어 기제인 거잖아요. 네. 보통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의 반발심으로 나오는 건데 이제 상대방이 뭐 그냥 지나가듯 흘리듯 그런 한 말도 되게 무심히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되게 깐깐하게 의미 부여를 많이 하면서 네. 그 여기에 나도 아직 나를 모르는 책에서도 이 작가께서 버튼이 눌리는 지점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별거 아닌 사람들의 말에도 내가 막 생각해왔던 예전에부터 쌓아졌던 어떤 안 좋은 생각이라든지 뭔가 탁 눌리면은 네. 갑자기 폭발하는 그런 경우. 네. 그래서 정말 그 말 무슨 뜻이야? 막 이러면서 막 싸울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맞아요.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방어 기제를 어떻게 하면 좋다는 거죠? 이제 그때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주변 친구라던가 이제 직장 동료라던가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네. 그 사람을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 이제 그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어떤 식의 행동을 했었는지 그 순간의 말에만 좀 현혹이 돼가지고 버튼이 맞아요. 눌리지 않았는지 네. 한번 곱씹어 보시고요. 그러지 않은 거라면은 그 사람이 평소에 했던 나한테 행동했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구나 라고 좀 의미 부여를 많이 낮추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생각나는 거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그래도 또 나도 이 사람을 좋아해.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방어 기제를 누를 수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아래로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소통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공감하면서 봤는데 네, 이제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속감이라던가 내가 알고 있는데 사람들 간의 그런 음. 마음의 유대 연결 같은 게 마음에, 중요한데 네. 예, 그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서로 따뜻함, 온정 같은 걸 공유를 하면서 네. 마음이 좀 누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날선 방어를 하는 나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말도 있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책에서 좀 찾아볼 수도 있는 게 있잖아요. 한번 보면은 네, 175쪽에 나와 있거든요. 네, 내가 이렇게 뾰족하게 감정이 막 섰을 때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해 정색하는 법을 배울 차례라고 하네요. 네. 그렇죠? 뭐라고 써 있죠, 이게? 아니, 내가 또 이렇게 뾰족하게 있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네.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는 뭐 아니 내가 또 이렇게 좀 내 뾰족함을 좀 아래로 내릴 수 있는 그런 다른 말은 또 없을까요? 뭐 어쩌라고. 이 책에서 진짜 너무 감동적인 그 하나. 뭐 어쩌라고. 네, 뭐 어쩌라고. 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많이. 그쵸? 네, 근데 맞아요. 되게 속 시원하긴 해요. 그래, 뭐 나 이만큼 했는데 어쩌라고. 그래,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스스로에게 어떤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곳에서 찾을 수 있었죠? 여기 129페이지인데요. 음. 중간 부분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내가 불행해지지 않을 정도로만 다한 후에 그래서 어쩌라고 정신으로 다른 즐거움을 찾아내어 즐기면 됩니다. 네, 그때 당신의 가장 순진하고 순수하게 행복하게 해줄 일을 찾으면 기분 전환이 되면서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위로를 주는 그 안에서 감정을 이렇게 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좀 공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어쩌라고 이래서 좀 이 말이 좀 공격적이지 않나 했는데 다시 제 스스로한테도 한번 해보니까 그렇지 않고요. 정말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소통님은 어떠셨어요?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되게 이 삶을 세상을 관통하는 그 문장이지 않나 싶어요. 세상의 모든 풍파와 공격으로부터 이 어쩌라고 정신으로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해버리면은 그래도 공격이 좀 휘어져서 좀 빗나가는 느낌이랄까? 그럴 것 같네요. 나 자신에 대한 방어력이 되게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나의 나의 방패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네,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한번 주제를 잡아보려고 하잖아요. 네. 5부에 당신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 것. 네. 이게 이제 소통님이 또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어떤 면을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이제 당신에 대해 함부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나 자신에 대해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즘 그 메타인지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저도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메타인지. 그러면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메타인지는 이제 제 3자의 눈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네. 뭔가 감정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객관적으로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질문 같은 걸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그래서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질문에 이제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성격인지 물어보는 게 중요했고, 두 번째로 내가 느끼는 내 나이는 몇 살입니까?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정말 몇 살로 살고 있나 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왜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을 생각해보면 좋아요? 이제 자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먼저 이제 뇌에서 하라고 명령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쉬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가장 먼저 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나 이제 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알게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나를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게? 네, 좀 더 직관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네, 알 수 있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소통님은 아침에 뭘 하시나요? 저는 이제 뭐 화장실 가는 거 이런 거 빼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가장 먼저 물 한 잔 딱 꽉 채워가지고 나가서 이제 물을 다 마시고 들어와요. 아, 그럼 수분 보충을 잘하는 사람. 네, 수분 보충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내 관리를 잘하는 그거를 좀 원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러면? 네, 자기 관리도 하고 그리고 좀 의식을 좀 깨우는 활동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혜안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물을 잘 안 마셔요, 사실. 저는 스트레칭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맞아요. 제가 그러고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하는구나. 이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는 저도 이제 저 자신을 깨우고 뭔가 저를 아침에 활기차게 하고 싶은 그런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에 스트레칭 하는 사람. 어떤 면인가요? 되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역시. 그렇구나.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무리 시간이 벌써 왔는데 아쉬워요. 그러나 다음 시간에 또 만나면 됩니다. 함께 낭독할 메시지를 저희가 찾았잖아요. 네. 몇 쪽이에요, 선생님? 236페이지에서 네. 239페이지인데요. 네, 그 사이에 236페이지에서 네. 한번 그러면 저희가 이 좋은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께 낭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들어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자꾸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점점 커진 삶의 의미를 혹은 삶의 의미가 부재한 자리를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누굴 위해 살지 말아요.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네,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7쪽. 삶에 큰 의미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그것으로 당신은 다 한 겁니다. 살아있는 부모, 살아있는 친구, 살아있는 자식, 살아있는 나. 그거면 됐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수습하면서 살다가 문득 행복하다 느끼는 순간이 잦아지고 또 그 다음엔 남에게 기여도 좀 하고요. 우리가 뭔가를 막 해내야 돼 하면서 나를 다그치는 그럴 때 이 문장을 생각하면 난 정말 의미를 너무나 막 찾고 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이럴 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이지 않을까요? 네. 혼자 있을 때 이런 말들을 듣고 있으면 보고 있으면 정말 힘이 나고 좀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아요. 네, 큰 의미를 막 찾는다기보다는 우선 순간순간 내가 할 것들을 하고 또 나 스스로를 좀 사랑해 주면서 네. 그렇게 나아가면은 또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 스스로 먼저 잘 챙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좀 더 성장을 해가면 그러면은 내 삶이 계속해서 또 뭔가를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남기고 싶은 오늘의 빛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나도 아직 나를 몰라. 당신은 기대해도 됩니다. 네,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기대를 매일매일 작아도 기대를 한다면 그게 더 힘나는 삶이 된대요. 자, 이제 더 빛나는 챕터뷰 첫 시간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이제 이 더 빛나는 챕터뷰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좀 첫 시간이니까 잠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요,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는 방송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 감명 깊은 책을 또 함께 가져오셔서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출연도 해주시고요. 또 작가와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작가분도 모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방송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더욱 즐거운 소통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따뜻한 정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저희가 온기를 나누는 방송, 저희만이 아니라 함께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포부 응원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실 거죠? 네, 함께 해주실 거죠? 여러분, 우리 작은 거라도 꼭 기대하며 살아요. 네, 기대하면서 네, 살아요. 오늘 점심 메뉴 뭐지? 저녁 메뉴 뭐지? 이런 거요. 네. 그런 것도 네. 작은 기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네. 네, 그런 작은 것도요, 나에 대한 기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에도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안녕! 감사합니다. 함께해요.